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바로 미분이라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내용 자체는 많이 들어봤죠. 자, 미적분, 미분과 적분, 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오면서 자, 우리가 배웠던 수학들 있죠. 자, 그 수학은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학의 꽃이 바로 이 미분과 적분인데요. 자, 그 중에서 이 미분이라는 것을 보면, 자, 미분은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지만, 자, 미분과 적분만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자, 우리가 미분이 그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적분이 나왔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분이 훨씬 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이 나왔어요. 자, 근데 미분은 주로 어떤 것을 주로 어떤 걸 다루냐면 바로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제일 쉽고요. 자, 그럼 적분이라는 것은 넓이를 구할 때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쉬워요. 자, 물론 이 미분과 적분의 활용 범위는 엄청 넓어서 단순히 기울기랑 넓이를 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은 미분은 기울기를 다룰 때, 그리고 적분은 넓이를 다룰 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그 개념 중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극한의 내용을 배웠었고, 이제는 기울기,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먼저 볼 텐데, 자, 거기 교과서 52쪽에 있는 탐구학습,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결해 보세요. 자, 탐구학습 다 해결해 봤나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가 주어져 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키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 이것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적으로 성장한 걸 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년 동안 총 몇 cm가 증가했죠? 자, 6cm가 이렇게 증가를 했죠. 자, 3년 동안 6cm가 증가했으니까 1년 동안의 평균 2cm가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하적으로 나타냈을 때에는, 자, 가로의 길이를 계산을 해요. 자, 이게 바로 3이 되는 거고요. 자, 세로의 길이를 계산하면 여기가 6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자, 평균치를 계산할 때는, 자, 3분의 6으로 계산해서 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조금만 더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처음에 14살에서부터 15살로 갔을 때는 키가 조금은 빨리 성장했었죠. 자,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적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들을 계산할 때마다, 자, 아까도 여기 3분의 6 계산할 때가 이게 바로 기울기였었죠. 자, 여기 있는 기울기들을 계산하면, 자, 1년에 얼만큼 성장했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예를 통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이렇게 여기 세로축은, 자, 이동 거리를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축을 뭘로 둘 거냐면 우리는 시간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서 이동하는 것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처음에,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살짝 천천히 가다가 빨리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자, 이런 형태의 이동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동을 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 끝점에서까지 총 얼만큼 빨리 이동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각각 여기 시간초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자, 10초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숫자를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여기는 한 30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10초 동안.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자,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빠르게 달리고 있다가 천천히 달리고 다시 엄청 빠른 속도로 간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했을 때 평균 속도를 계산했을 때는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직선을 연결을 해줘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준 다음에 가로분의 세로를 계산하면 되죠. 그럼 10초 동안 30m를 이동했기 때문에 10분의 30. 따라서, 자, 여기 10분의 30으로 쓰고, 따라서 3이라고 써요. 이거는 바로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했던 변화율. 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동했던 변화량,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평균 변화율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이렇게 아까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적인 속도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는 가로분의 세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평균 속력을 계산할 때는 가로분의 세로를 이용해서 계산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 가로를 나타내는 값을 뭐라고 쓸 거냐면, 자, 가로를 나타내는 것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여기를 b-a라고 적어볼게요.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자, 세로의 길이, 세로의 변화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여기 FB에서 FA를 빼준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이걸 왜 해야 되냐? 자, 우리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가로분의 세로를 해줄 거예요. 그쵸? 가로분의 세로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해본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 y는 fx에서, 자,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를 놓은 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델타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델타 x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x의 증분, 자, 델타 y를 다른 말로는 y의 증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증은 증가한다는 거고 분은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델타 x분의 델타 y를 볼 건데 왜 굳이 이런 기호를 써주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중학교 때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 기울기를 뭐라고 썼던지 혹시 기억날까요? 자, 우리 기울기를 계산할 때, 자, x의 증가량분의, 자, 이렇게 쓰고 y의 증가량. 자, 이런 식으로 써줬어요. 자, 이렇게 쓰니까 상당히 길죠? 그쵸? 상당히 길고, 자, 표현하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x의 증가량을 간단하게 델타 x, 자, y의 증가량을 간단하게 델타 y라고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자, 그러면 이 델타 x는 가로의 길이를 나타낸다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b-a를 바로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델타 y는 이 세로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fb-fa라고 놔도 되겠죠? 맞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평균 변화율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 표현을 다르게 써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b라는 값은, 자, 여기 적혀있는 이 b라는 값을 다시 나타내게 되면, 자, 지금 b-a가 델타 x죠? 이 값이 델타 x예요. 그러면 a에서부터 델타 x만큼 더해준 게 바로 b죠. 그래서 이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도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다르게 써주면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자, 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줄 수 있고요. b-a를 델타 x라고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결국 나타내는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기하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자,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쵸? 자,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하는 공식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b-a분의,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주면 된다 했었죠. 그쵸? 자, 그럼 a,b의 값만 계산해주면 끝나게 되겠죠? 자, a,b는 어떻게 구하죠? 자, 여기 a는, 자, a에서부터 b까지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이 값이 바로 b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대입해 보게 되면 b 빼기 a니까 3 빼기 1이 돼요. 그쵸? 자, fb 마이너스 fa니까 f3 마이너스 f1로 두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2가 되고요. 자, 3과 1을 각각 대입해 주면 9 빼기 1이죠.
그래서 여기 값은 9 빼기 1이 돼서 8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자, 이렇게 평균 변화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델타 X분의 자, 델타 Y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델타 X분의 자, 그리고 여기는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자,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여기 A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A는 각각 2개씩 그리고 델타 X도 2개씩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 한번 그대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죠. 자, 마이너스 자, 위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자, 여기다 A를 대입하니까 A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맞나요? 자, 이것을 뭘로 나눌 거냐면 델타 X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해 보면 이거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게 되면 곱셈 공식 이용하게 되면 자,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제곱으로 뺐어요. 이것을 뭘로 나눌 거냐면 델타 X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A 제곱과 A 제곱이 서로 사라지죠.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델타 X도 사라질 거예요. 여기랑 여기 하나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죠. 자,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2A 플러스 델타 X만 남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해결해 봤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변화율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 주게 되면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B-A분의 자, B-A분의 자, 그 다음에 FB 대신에 여기 3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FB의 값은 자, 2 곱하기 9 마이너스 1이니까 17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자, 여기다 1 대입하니까 2죠. 2 빼기 1이니까 1이래요. 됐나요? 그래서 4분의 16이 되기 때문에 답은 4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했죠?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도 여기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자, A 플러스 델타 X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분자에다가 쓸게요. 그래서 2에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A 값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분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되는 거 볼게요. 자, 분모는 델타 X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 a제곱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죠.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서로 사라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2a 제곱이 돼요. 자, 이것을 뭘로 나눌 거냐면 델타 X로 나눠볼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사라지는 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2a 제곱과 여기 있는 2a 제곱 사라지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델타 X도 여기 델타 X랑 델타 X 하나씩 사라지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여기 4a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랑 델타 X를 곱해서 플러스 2 델타 X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문제 2번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도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에서부터 30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죠. 자, 그럼 평균 변화율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먼저 이 두 개의 차이를 밑에다 놔요. 그래서 30 마이너스 20분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 F값만 씌워주면, F만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F30 마이너스 F20 이런 식으로 놓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걸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10이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자의 값을 계산할 건데 자, 분자의 값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30을 여기다가 그대로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고 자, 20을 다 대입해서 계산한 다음 차이를 계산해도 되는데 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0.02로 먼저 묶어요. 자, 묶은 다음에 30 대입하고 20 대입해서 차이 계산할 거죠. 자, 이거를 그래서 묶어주게 되면 자, 30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으로 적어도 될까요?
그쵸? 자, 그 다음 플러스 15에다가 자, 30과 20의 차이를 대입해주면, 계산해주면 되죠. x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0 대입해주고 여기다 20 대입해줘서 어차피 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30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자, 일단 플러스 100은 자, 30과 20 대입해봤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써줘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조금만 길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를 분모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 0.02 그대로 냅두고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30의 제곱과 20의 제곱의 차이는 자, 30 플러스 20 자, 30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500이 된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900에서 400 빼니까 500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는 150이 되겠죠. 자, 이것을 뭘로 나누냐면 10으로 나눌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10으로 나눠지니까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여기 한 개씩 사라지죠. 그러면 50과 15만 남게 되죠. 0.0이랑. 그쵸? 자,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계산할 거 뭐냐면 자,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것은 1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여기 15가 남기 때문에 16이 남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다음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까지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는 미분계수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54쪽 보기 전에 55쪽 같이 볼까요? 자, 55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계수랑 아니면 순간 변화율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계산했을 때 A에서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약간 B였었죠. 자, A에서부터 B까지 평균 변화를 계산할 때는 자, 가로분의 세로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했죠.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어요. 그쵸? 자,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나타냈을 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나타내 준다고 했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기울기를 나타내 준 거였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자, 평균적인 기울기보다는 순간적인 상황에서의 기울기를 더 많이 보게 돼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과 이동거리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내죠. 그쵸?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속력이 되겠지만 한 점을 찍어서 순간 접하게끔 하면 자, 접했을 때의 이 기울기를 계산하면 이것은 순간 속력이 나와요. 자, 그 순간에서의 속력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은 바로 자동차에서의 속력 계산할 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를 갔을 때 자,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속 단속이라는 게 있죠. 자, 구간 단속은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자, 과속 단속은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구간은 순간속도, 이거는 평균속도를 이용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인 이 내용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경제 내용에서도 상당히 많이 써요. 자, 경제를 배울 때에서 미분은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자, 그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순간적인 변화량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A에서부터 B까지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점 자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이것을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계산한 거 할 수 있었어요. 그쵸?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혹시 다 생각해 봤나요?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원래는 반드시 두 개의 점이 있어야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가로분의 세로를 나타낼 거니까.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반드시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개념이 어떤 거였죠?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극한의 개념이겠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델타 x 값을, 즉 여기가 델타 x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 줄였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내용인데 이걸 한번 기하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근데 이 간격을 계속 줄여요.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을 계속 줄이게 되면 자, 계속 줄이게 되면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미분의 아이디어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어떻게 썼냐면 자,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뭘로 나눴냐면 델타 X로 나눴던 거 다 기억이 나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이 델타 X 값을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0으로 한없이 가깝게 만들어주면 이것을 기호로 썼을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나타냈을 때가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했었던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미분계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y는 fx에서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게 뭔지를 볼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자, y는 fx는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이 극한값,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도 여기에 있는 점에서 이런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가 존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순간 변화율과 미분계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fx의 즉 이 함수의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했던 극한값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극한값을 나타낼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극한값을 취했을 때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이것의 극한값을 취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b죠. 아니 fa죠. 자, 이것을 자, 아까 말했던 평균 변화율로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변화를 어떻게 썼었냐면 b-a분의 fb-fa라고 났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그쵸?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a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b를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b의 값을 a 한없이 가깝게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리미트 b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아까 a에서부터 b까지를 보통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b의 값이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게 표현해서 나타내줘도 되는데 자, 근데 보통 a랑 b 값은 고정된 값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b 대신에 좀 변화하는 양을 많이 나타내주는 값인 x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여기도 x, 여기도 x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x-a분의 fx-fa.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뭐냐면 이 미분 가능이라는 용어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순간 변화율 그리고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항상 나옵니다. 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주고 이 전체 내용을 기억할 게 아니라 이 기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내용도 많이 쓰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왔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자, F'A라고 할 거예요. 자, F'A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걸 나타내냐면 자, 함수 fx의 자, 함수 y는 fx에서 x 이퀄 a의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F'A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자, 우리 간단한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함수 fx가 자, 3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x 이퀄 2에서의 순간 변화율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공식 한 번만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뭘 쓸 거냐면 F'2를 계산하는 게 목표예요. 즉, 함수 y는 fx는 자, 함수 y는 fx에 x 이퀄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나 했죠. 지금 이렇게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할 건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어떤 값으로, 델타 x가 어떤 값으로 가냐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죠. 자, 그때 분모는 어떻게 썼었냐면 델타 x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쓰냐면 f a 플러스 여기는 2라고 쓸게요. 2 플러스 델타 x. 자, 마이너스 f2라고 이렇게 쓸 건데, 자,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 델타 x라고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계속. 그래서, 자, 많은 내용들에서 뭐라고 쓰냐면 여기를 h라고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앞으로 이 내용 대신에 h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볼 때 뭐라고 쓸 거냐면, 자, f'2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분모는 h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리미트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겠죠. h는 0으로 가게끔. 자, 그 상태에서 이것을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3에다가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 뺄게요. 자,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것을 뭘로 나누냐면 h로 나눠주는 형태예요. 그쵸? 자,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 3으로 묶을게요. 자, 3으로 묶고 나서 생각해주면 이거 정리해 줄게요. h제곱 플러스 4h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을 h로 나눠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4와 4 서로 빼주죠. 자, 그 다음에 h로 나눠볼게요. 여기 사라지고 여기 하나 사라지죠. 자, 그래서 남는 값은 뭐냐면 리미트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3에 h 플러스 4가 남아요. 자, 근데 h가 0을 대입해 주니까 자, 여기 사라지죠.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남는 값은 12가 남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문제 3번 2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해결해 봤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x =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대신에 f'3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쓸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는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을 쓸 거고요. 여기 밑에는 h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똑같이 써주고, 자, 이제 여기 있는 부분 대신에 자,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죠. 자, 그러면 3을 먼저 써주고, 자, 3 플러스 h를 써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3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서도 있고 마이너스 1 여기서도 있으니까 두 개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h로 나눈 형태가 돼요. 맞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3 서로 없어지고 h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3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3을 계산할 건데, 자, 계산하기 위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걸로 쓸게요. 자, 그럼 3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해주죠. 자, 그래서 2로 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에다가 3 플러스 h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을 이거 한 번만 더 쓸까요, 차라리? 자,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공식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여기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fx에서 3 플러스 h를 x 대신에 대입하죠. 그쵸?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2에 3 플러스 h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대입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으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h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자,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자, h제곱 플러스 6h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이것을 2로 묶어준 형태예요. 그쵸? 자, 이것을 뭘로 나누냐면 h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9가 서로 사라지게 되고 h 사라지고 여기 하나 사라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여기를 2에 h 플러스 6이 돼요.
그쵸? 자, 근데 h가 0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결국 남는 거는 12가 남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